2. 신라계 천무왕의 등장과 일본 왕통의 이원화. 부여 용에 일본국이 건설된 그해 9월에 당이 행동을 개시, 신라, 부여 융의 백제국, 부여 용의 일본국 등 4국이 합세해 고구려를 토멸했다. 이때 일본군이 영흥만의 상륙, 당장의 인솔하에 평양성으로 직행했다. 고구려를 토멸한 당은 그 직후 또다시 신라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크게 노한 문무대왕이 당군과 부여 융의 백제군을 공격해 백제지의 82여 성을 빼앗고, 또한 그 다음 해에 백제지로부터 당군을 몰아내고 그리하여 사비성에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당군이 달아나니 부여 융이 발붙일 곳이 없어 단경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사실이 즉각 일본 열도에 영향해 그 다음 해에 신라족으로 보이는 대해인이 임신대란을 일으켜 부여 용의 아들 대우로부터 국권을 탈취했다. 천무왕이 제위 14년에 사망하니 천무조에 잠복해 있었던 백제인들의 세력이 다시 대두해 천무왕의 여러 아들들을 제거하고 천무왕의 비가 되어 있었던 천지왕의 둘째 딸 로야 찬량을 옹립해 지통여왕으로 했다. 지통여왕이 제위한 지 11년 만에 천무의 손자가 왕권을 탈취하니 이로써 일본 왕통이 백제, 신라, 양계로 나뉘어져 교승하게 된 것이다. 3. 백제인의 영세 집권. 문무 이후의 일본 왕통은 속일본기와 일본 3대 실록까지는 뚜렷하나 그 이후의 것은 자세히 알 수 없는 점이 많다. 일본 3대 실록까지에 나타난 일본 왕통은 백제계가 절대 우세이며 또한 백제 망국 당시에 건너간 의자왕의 여러 아들들과 그 장령들의 후가 크게 번성해 육국사에 나타나는 백제왕, 백제공 등이 수십 명에 달하고 또한 그 지배층이 거의 다 백제인인 등 백제국은 비록 망했으나 그 후예들은 일본국에서 오늘날까지도 그 여영을 누리고 있다. 부록 제1장 도의 3대 송, 남제, 양과의 관계. 1. 남송과의 관계. 본서가 남송, 남제, 양을 도의 3대라 함은 위서열전의 도의 유유, 도의 소도성, 도의 소간에 의거한 것이다. 송서, 남제서, 양서 등은 그 삼국의 국조를 한고조 유방의 아우의 후라하고 혹은 한승상의 소하의 후라했다. 그러나 북위서는 관계기사에서 유유, 소도성, 소간을 모두 도의라 부르고 심지어는 도의 유유전, 도의 소도성전, 도의 소간전이라는 제목으로 전기까지 만들어 놨다. 북위서가 말하는 도의의 이는 동의를 말한 것이요. 도는 해중의 육지라는 뜻이다. 사마천일의 한인 사가들은 한반도를 통틀어 말할 때 해중이라 했다. 위서는 송의 국조 유유를 기선 불지라 했고, 남제서는 남제 시조의 소도성과 양의 시조 소간을 백제국이 비류왕 연대 이래 170년간 통치해오고 있는 강좌의 출신이라 했다. 강은 양자강을 말한 것이요, 좌라 함은 양자강 남한, 즉 춘추시대의 5월지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혹자는 강좌는 북한이요 강우는 남한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남조 역대 사서들이 말하는 강의 좌우를 명백히 해주는 것은
진서, 지리지의 구절이다. 남송, 남제, 양의 국조가 모두 도의였고 게다가 그들의 출신지가 백제국의 통치지구인 강좌였으며 소위 도의 3대의 국조들은 백제인 또는 구백제인의 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백제전기 16년 동진의 벼슬 하던 유유가 동진의 폐제를 살해하고 송을 수립하니 이로써 중국은 5호 16국 시대가 끝나고 남북조 시대로 들어갔다. 남조라 함은 그들의 국토와 국토가 양자강 이남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리는 칭호로서 남조는 동진, 남송, 남제, 양, 진의 5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대는 백제 위덕왕 26년 수가 성립됨으로써 끝났다. 남조 5대 강력은 동진 초에 획정됐는데 동진의 국세는 인구면으로 봐 대충 백제 본국의 3분의 2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동진의 뒤를 이어받은 남송의 강역은 한때 동진의 그것보다 약간 넓기도 했으나 백제 계로왕 13년 산동반도를 북위에 뺏기고 그 다음 해에 회수 이남의 땅을 백제에 빼앗김으로써 남송은 크게 악화하여 그 10년 만에 망하였다. 북위서는 또한 송고조 유의 성이 유가 아니요 항씨라 하고 유가 그 성을 유씨로 바꿨기 때문에 유씨 문중에서는 유를 일족이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등 횡설수설을 벌여놨다. 뿐만 아니라 유가 지극히 미천해 경사의 변두리에서 살 때 집신을 팔아 생활했다고 하는 등 유의 내역을 소상히 했다. 남송의 국조 유에 관한 계보는 송서도 위작이거니와 북위서 또한 횡설수설이 심하다. 북위서가 유를 도이라 한 것까지는 수긍이 가나 본성이 항시다, 집신장사다, 그를 모른다 따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송서, 고조, 무제의 길을 읽어보면 아무리 난세라 해도 집신장사 따위가 그와 같은 위협을 달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유는 그 근본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송서는 남방 출신인 심약이 편찬했는데 그 130년 후 북방의 자들에 의해 수많이 개작됐다. 당태종과 그 조신들이 한족의 사건을 제고하고 책에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장난을 벌였음은 수차 언급했거니와 그들의 그러한 장난이 도의 3대 국가의 왕의 계보까지 미친 것이다. 도의의 국가 남송과 백제국과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당대 사가들이 개작한 현전 송서는 백제국가 송과의 긴밀한 관계 기사를 모두 깎아버리고 한갓 백제전으로서 간단히 전했다. 그 변모된 기록에 의하면 남송이 성립되자 송고조 유는 곧 사신을 보내 백제 구의 신왕에게 개국을 통신했고 그 5년 만인 백제 구의 신왕 5년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치하했다. 송서 백제전에 있어서 백제국과 남송과의 관계는 송문제 의룡이 백제 구의 신왕에게 사신을 보냄으로써 적극화하게 됐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백제왕 4년, 백제국이 남송의 준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의 통보를 했다. 백제 계로왕이 11인의 장군을 종전과 똑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했다. 한 이 기록에는 해설이 필요하다. 즉 백제국은 지방장관을 31년 만에 한 번씩 교대하기로 했다. 백제 계로왕은 임기가 만료된 중국 본토의 식민지 장령 11인을 종전대로 중임시키고 그와 같이 중임한 사실을 그 본국인 남송에 통보한 것이다.
백제국이 10일 이내 식민지 장령을 중임시키고 남송에 통보한 이 사실을 후세자들이 백제왕이 여기 등 11명의 장군을 임명해달라고 표를 올리다 그 본말 전도적으로 개적해 놓았으나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송서 백제전 대명 2년기에 나타나 있는 11인의 백제 장군 중 8인이 백제 왕족 부여시며 이들은 모두가 하북성 지방과 양자강구 양안의 백제 식민지를 관할하는 관원의 직책인 것이다. 이들의 자손이 퍼진 까닭인지 양자강 유역에는 오늘도 여씨가 많이 살고 있다 한다. 이 기록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훈과 여훈의 직함은 정로 장군이었는데 남송, 남제, 양 등 도의 3대 국가들은 북위를 북로 또는 세로라고 호칭했으며 여혼, 여훈 등의 전담 사항은 북위를 제어함에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위의 통고서는 여기를 우현왕, 여혼을 좌현왕이라 했는데 이것은 그 옛날 흉노가 상곡과 우북평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관명을 요서 진평 2군의 백제 진장들의 관명으로 이용한 것이다. 주서 백제전은 백제왕이 표를 올려 신이 누대로 송의 은혜를 받았다. 문관과 무관의 어진 신하들이 대대로 송조의 임명을 받아왔다. 엎드려 불쌍히 여기시어 처분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들어 임명해 주다 했지만 가소로운 장난이다. 입국한 지 겨우 36년의 남송에 무슨 누대와 누세가 그렇게도 많았으며 쪼개고 또 쪼개 그 국토 겨우 8주에 불과한 내륙의 남송에게 북은 중국의 보고인 하북성 지구를 점령해 있고 남으로는 남진하의 요거여 관문인 양자강 어구의 좌우 양안을 장악하고 있는 대백제국이 중국 본토의 여러 식민지 수령들의 경질에 관해 은사를 내려 임명해 주십사고 애걸복걸했다 한 따위는 상식 있는 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2. 남제 및 양과의 관계. 1. 남제와의 관계. 남제 시조 소도성은 백제 비류 원년에서 태어났으며 천재가 영위한 그는 13세 때 학업을 하고 송의 벼슬 하며 북위와 더불어 여러 차례 싸웠다. 소도성은 백제왕 16년 송의 문시랑이 됐는데 그 무렵 백제인 고달, 양무, 회매 등도 송에서 벼슬했다. 송명제가 죽은 후 송조가 요란해지자 소도성이 야심을 일으켜 백제 동성제 원년 송순제를 폐하고 남제를 건립했다. 소도성이 송조를 도모할 때에 그 동료인 백제인 고달, 양무, 회매 등의 도움을 얻었던 것 같으나 그러한 사실이 수록돼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 남제에서 백제전의 첫머리 한 권을 당대 사가들이 삭제해버렸다. 고대 동북아에 제라고 이름하는 나라가 넷 있었는데 그 모두가 한인 사가들이 말하는 동이족 국가였다. 제가 맨 처음 나타난 것은 BC 1100년경 주무왕이 산동반도 지방에 봉건한 강태공공 여상의 제였다. 다음이 한반도 서남 해안지대에 자리한 백제국이었고 세 번째가 백제 동성 원년에 건립된 중국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남제였으며 남제시조 소도성, 남제명제 소난, 양해국조 소간 등을 모두 북위서가 도이라 했음은 위에서 본 바 있다. 아마도 남제의 제는 백제의 제를 따 그 국호로 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느낌도 든다. 마지막 하나는 성왕 26년 고구려 왕족 고환이 하남성 요양에서 건립한 북제였다.
소도성이 송조를 찬탈하자 북위가 남제를 연공하니 소도성이 북제와 더불어 사투를 벌이다가 제위 5년 만에 사망했다. 그의 아들 선이 왕이 되자 선은 북위의 청을 받아들여 화호하였다. 남제와 화호를 하게 된 북위가 하북성 지군에 백제 식민지군을 몰아내기 위해 수십만 명의 대군으로서 공격을 가하다가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북위가 패한 4년 만에 제무제 선은 사망하고 백제군의 세력을 등에 업은 소란이 선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빼앗았다. 이리하여 소란의 남제는 백제 주둔군의 보호 아래 유지해가는 것이다. 백제 동성제 12년 백제 식민지군에게 참패한 북위는 만리장성의 북쪽인 평성에서 지탱할 수 없게 돼 북경에서 1500리 떨어져 있는 요양에 천도하기로 했다. 궁터를 보던 위문제가 감회와 분노가 폭발해 눈물을 뿌리고 서리시를 짓고 출정의 준비를 서둘러 두 방향으로 중국 본토 내 백제 식민지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즉 그 하나는 산동반도를 기지로 해 하북성 지구로 쳐들어가는 길이요. 그 둘은 회수 남쪽 종리로부터 강좌를 쳐들어가는 길이었다. 위 문제는 친히 20만 규모의 대군으로서 7년간 연공했으나 또다시 참패해 그 자신은 33세의 젊음으로서 행군 중에 사망하고 위 왕조는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러한 풍운 중에 남제 명제 소나는 제위 4년 만에 사망하고 또다시 산동반도의 전투에서 백제군의 신임과 지원을 얻게 된 도의 소간이 난의 아들로부터 침탈하니 남제는 소도성이 건설한 지 22년 만에 7대의 왕위 교체 중에 망하였다. 2. 양의 성립. 백제 식민지군의 세력 하에서 자라난 양의 국조 소간 남제 시조 소도성의 구촌조카다. 그는 백제국이 140여 년간 점유해 통치해온 강좌의 광릉군에서 백제 계로왕 10년에 출생했다. 소간은 허리뼈와 통갈비가 튀어나오고 두상이 위로 붉어져 나오고 좌우 양손에 일자의 무늬가 있는 등 형상이 기이했단다. 그는 일찍부터 문제와 무예가 뛰어나 칭찬이 자자하고 또한 거실에 운기가 떠돌아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약, 범운, 소침 등 8명의 뛰어난 벗이 있었으며 그는 항상 측근자들에게 천하를 요리할 자는 이 사람이다 했다. 남제의 벼슬함에 누진하여 진서자의 참군이 되고 백제 동성 15년 영삭장군이 돼 수춘에서 진하고 또한 그 후 관군 장군이 돼 북위군과 여러 차례 싸웠다. 백제 동성제 20년 위서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산동반도에 쳐들어왔을 때 북장군 최혜경과 더불어 동성에서 위군과 싸웠던 것인바 이때 최혜 장군은 2만 명의 포로를 내는 등 큰 손해를 입었으나 소강군은 피해 없이 돌아왔다. 야심의 소간은 이 전투에서 완사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단연 우위에 서게 됐고 전선에서 돌아온 그는 전 진국 장군, 옹주 자사 등 많은 요직을 차지했다. 이때 남제의 명제 소난이 죽고 그의 둘째 아들 보곤이 입했다. 보곤이 혼미함에 소간이 양양에서 가만히 군기를 제작하고 배를 모으니 그 주변에 오색의 구름이 떠올라 그 형상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준비를 완료한 소간이 백제 동성제 22년 12월 양양에서 병을 일으켜 남제 국토로 쳐들어갔다. 이때 19세의 보곤이 항전함에
군기가 문란하고 용병이 졸렬하여 내부에서 붕괴작용이 일어나는 등 마침내 보곤의 직후인 장제가 보곤의 목을 베어 갖고가 소간에게 투항했다. 소간이 받아들여 먼저 보곤의 아우인 15세의 진융을 왕위에 올려 세우고 그 연호를 중흥이라 칭했다. 소간은 진융을 왕위에 올려 세운 지 1년 만에 그를 살해하고 탈위해 국호를 고쳐 양이라 하고 연호를 천감이라 했으며 이로써 양나라 55년간의 사직이 시작된 것이다. 남제와 양과의 정권 이양은 집단과 집단 간의 왕권 교체 또는 역성혁명이 아니요 동족 간에 벌어진 왕위 횡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은 곧 백제 식민지군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정권이요 남제의 연장인 것이다. 이 양무제의 불교 몰입과 그의 죽음. 1. 무제의 몰입. 양무제는 38세에 탈위해 86세까지 48년간 집권했으며 양나라 55년간의 사직 양무제 소간 한 사람의 정기요 나머지 7년은 기울어져가는 양의 전말에 불과한 것이다. 당나라 사가 위징은 양무제 소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천재가 총명하여 박학다식하며 문예도 빼어나고 무예도 빼어나다. 양서의 저자 유서염은 양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문과 교양이 있고 공경하고 깨끗하며 일에 능하고 연구심이 있으며 학에 돈독해 유교와 노자의 도에 통달하다. 모든 제후와 조신들이 표를 올려 유, 현, 양교의 오묘한 진리를 물으면 일일이 잘 해답한다. 학을 장려하며 학자의 수를 늘리고 악관을 설치해 각 관에 오경 박사를 배치하고 그리하여 크게 학을 장려하니 모든 군국에 학풍이 크게 일어나고 학자들이 경사에 운집한다. 특히 불교의 믿음이 두터워 불경을 깊이 이해하고 여가가 있으면 중운전과 동태사에 들어가 명승과 석학을 모아놓고 유학, 불경, 역사 등을 강의하니 청강하는 자 매양 만여 명에 달했다. 천성이 밝고 민첩해 붓을 들면 수천 원과 수백 구의 시와 부를 이뤘는데 그 글이 모두 씩씩하고 뛰어났다. 말 달리기와 활 쏘기에도 능해 그 기술이 기묘에 달했고 정무에도 부지런하며 이만한 적이 없었다. 양무제는 즉위한 다음 해에 소설을 내려 학부를 설치하되 역, 서, 시, 풍기, 춘추의 5관으로 나눠 각 관에 박사 한 명씩을 배치했다. 양무제의 오경박사 설치에 관한 소서는 그 당시 남진아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니 그것을 번역해본다. 4년 춘정월 소설을 내려 가로되 지금 구류를 해마다 뽑는데 아직 30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바 그 자들이 일에도 통하지 못하고 갈도 해득하지 못한다. 만일 그 제주 감 안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차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게 하라. 오경 박사 1인씩을 두다. 양나라에는 심약, 소자현, 왕용, 범운 등 뛰어난 학도도 많았지만 이 글을 보면 이미 300여 년간 전란에 시달려온 중국의 문화 수준 일반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비교사적으로 하나의 문헌을 들어본다. 이보다 100여 년 전에 건립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비물을 청나라 사람 장봉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양무제는 이에 6월 공자의 묘를 세우고 6년 국자학의 칠림에 강의하며 함께 익히고 국자간의 모든 학자들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다시 소설을 내려 황태자 이하 왕과 후의 아들들은 모두 국자관에 입학하여 배우라 했다. 양무제는 백제성 철전을 주재했다. 양무제가 이와 같이 안도를 얻게 된 것은 백제 동성제의 혜택하에서였다. 즉 동진 이래 100여 년간 계속되어 오던 남북조 간의 투란이 백제 동성제가 그 21년 북위를 감소했으므로 인해 북위가 악화돼 경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집권한 지 이미 25년이요. 60이 넘은 무제는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다. 양무제는 백제 성왕 5년 동태사에 들어가 4일간 사신하고 돌아와 연호 진통을 대동으로 개원했다. 이리하여 골똘해진 양무제는 불교에 몰입하게 됐다. 양무제가 불교에 몰입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갖은 연호의 빈번한 개작이었다. 연호는 왕이 바뀌거나 국가에 기별한 대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바꾸는 것이다. 양무제는 자신이 동의에 들어가 사신할 때마다 연호를 바꿨으며 그 수 5차에 달했다. 양무제는 처음 연호 천감을 18년간 사용하고 다음 여러 차례 연호를 바꾸었는데 모두 그의 불교에 몰입하는 과정에 사사로운 감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제의 불교 몰입은 일종의 광기를 띄었다. 첫째, 그가 동태사에 들어가 금가루로서 친히 불경을 등사한 것까지는 무방하다 할 수 있으나 제왕의 몸으로서 중의 자리에 앉아 수십일씩 왕좌를 비워두고 국정을 돌보지 아니한 따위는 비정상적이다. 둘째, 그는 사신할 때마다 1억만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불전에 바치고 속죄하다 했으며 양무제 소가는 무슨 죄를 그렇게 자주 또한 많이 지었더란 말인가. 제왕의 속죄는 선에 있어야 하는 것이거늘 백성의 피를 빨아 승도를 살찌게 하는 따위는 더욱 많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하는 동안에 국고가 비고 간악한 무리들이 발호하는 간극이 생겨나는 것이다. 양무제의 그 광적인 몰입과 빈번히 행해진 거액의 낭비는 마침내 재정 고갈로 인한 공황을 일으켜 그 나라 경제계를 일대 혼란에 몰아넣었으며 그러한 상황을 양제의 다음 구절이 단적으로 잘 말해준다. 주대동 원년 7월 병인에 소하여 기만수를 사용해 속이면 뭇 어리석은 자들이 기뻐하다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성내는 일이 많다. 요즘 들으며 구백전을 많이 사용하다 한다 하는데 백이 줄어들면 물건이 귀해지고 백이 불어나면 물건이 천해진다. 먼 지방에는 그러한 일들이 날로 크게 불어난다 하니 어찌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으리요. 국가에 이정이 있으면 사가에 엉뚱한 습속이 생기고 도당들이 국가의 제도를 요란하게 하는 등 민생에 해가 미친다. 이제부터는 맥전을 사용해야 한다. 그 결제 기일은 100일을 한으로 하라.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남자는 먼 곳에 귀양 보내고 여자는 종으로 하되 다 같이 3년 동안으로 한다. 이 양무제의 죽음. 동태사에 빠져든 양은 그 국정을 탐욕의 주유와 아첨 잘하는 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동태사에 들어가 혹은 종일 먹지 아니하고 혹은 자지 아니하고 혹은 경을 외우는 등 삼매의 경을 즐겼다. 이리 하는 동안에 조정에서는 뇌물이 왕성하게 거래되고 간사한 자들이 붕당을 지어 국정을 요란하게 만들고 외지에서는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지방관들이 생겨났다. 한편 북방에 있어서는 백제 성왕 12년 선비족 우문태가 효무제를 살해함으로써 탁발시의 북위가 망하고 우문시의 서위가 수립됐다.
서위가 입한 후 양과 서위는 국경선에서 충돌이 거듭되었던 바 양무제는 백제 성왕 26년 춘정월 대장군 후경을 남해 주사사 겸 안북 장군으로 명해 서위를 물리치라 했다. 그러한 바 그해 8월 후경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 조정에서 보낸 토벌군을 여러 곳에서 파하고 10월에 경사 건업에 쳐들어 왔다. 돌이켜보면 양무제 소간이 일찍이 그의 족질인 보권, 보용 두 사람을 살해하고 왕권을 탈취하는 등의 장면도 잔혹했거니와 그는 제위시의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피를 짜내 많은 사찰을 건립했다. 그러한 그는 사경에 이르러서도 국민들을 극심한 기아에 몰아넣고 그 왕도 건업을 처참한 폐허로 만들어버렸으며 그러한 사실을 북위서 도의 소관전에서 보기로 한다. 후경이 성을 포위함에 100일이 되니 성중에 양식이 끊어져 소 한 마리가 명주 300필에 매매되고 개 한 마리가 20만 문씩 호가한다. 성중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쥐를 다 잡아먹으며 쥐가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 처음 후경이 성을 에워쌀 때 성중의 남녀가 10만여 명에 달했으나 성이 함락될 때는 살아남은 자 겨우 3천인에 불과했다. 마침내 양무제 소가는 후경에 사로잡혀 살해당했다. 뛰어난 재질의 무제 소가는 노경에 이르러 불교에 몰입하게 되자 무분별한 폭군으로 변했다. 그는 조신들의 수차의 간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짜내 먼저 동태사를 짓고 다음 광택사와 대경사를 지음과 동시에 국내 1002사를 육성하되 모두 그 공예가 극치를 이뤘다는 것이다. 그러한 그는 자신의 몰입이 선행인 것 같이 착각 자부하고 때마침 양을 방문한 달마대사에게 짐이 즉위한 일에 불상을 만들고 불탑을 세우고 승과 니를 공양하는 듯 널리 불사를 일으켰으며 그 공덕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그러한 바 달마대사는 조금도 공과 덕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